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나와 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산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피부에 와닿는 이 감촉이 아주 시원합니다. 산새들도 저렇게 찌르르 찌르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참 저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경쾌하고 춤추는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은 옷깃을 스쳐가지만은 이 몸은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참 느낍니다. 그런 게 당연하다.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을 받지 않을 때는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뻥 뚫린 느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뭐든지 실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체득을 하고 머릿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거는 그냥 아름아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젊어서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절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힘이 없으면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래도 30대 초반 때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어깨 쪽지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아플 정도로까지 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집적이 누적이 되고 집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뻥 뚫린 느낌도 들고 이 머리 이쪽에서 막 이렇게 기관총 쏘듯이 이게 바늘침이 탁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시원한 느낌, 온몸에 이렇게 피부가 막 이렇게 그 전기에 감전되듯이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인들이 했던 말, 고위 현자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방거사라는 분이 중국의 방거사, 8세기에서 9세기에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물인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그분은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원수 같은 돈을 다 바다에 빠뜨리리라 하면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다 빠뜨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 바다에 빠뜨리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은 일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 것이다. 이 돈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리석음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다들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함을 즐긴다. 돈은 사람을 어지럽히지만 고요 속에 벌레의 내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보셨는 것 같아요. 어지럽힌다, 나를 어지럽힌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고요 속에 있는 침잠되어 있다 보면은 본래의 내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본래의 내 모습을 돈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참 진정한 보시다. 그리고 썩내지 않은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선이다. 잡념이 없는 것이 진정한 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세상의 인연 따라서 거리낌 없이 살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택, 대저택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오두막, 움막 하나를 짓고 이렇게 딸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조리 같은 거를 지프로 매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조롱을 했죠. 바보 같다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 정신이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역사 속에 남는 그런 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분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업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게 자기 세상이라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세상을 보는 것도 다 그런 것이다. 부정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이고 긍정으로 보면 긍정이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니다. 사람의 탈을, 얼굴에 탈을 쓰고 사는 그런 축생의 부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사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수두룩하지만 진정 내 마음을 아는 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면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좋은 인연은 만나기가 힘들고, 근데 덧없는 인생 이렇게 쉽게 늙어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좋은 인연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을 만난다는 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평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겠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보바르하고 뭐 샤르트르의 관계가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옛 현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지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간다. 탐욕을 버리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을 본다라는 그 길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세속의 길하고 그래 고도의 길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현인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걸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탁발을 하고 국어를 하고 동양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을 가니까 그 부자가 이제 비아냥대면서 스님들은 말이지 자꾸 탁발하러 하면서 보시하라 아니면 나눠줘라 막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면서, 이 재산이 조금 있다고 이거를 펑펑 써버리고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끼고 살뜰히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현자가 이렇게 빙그레 씩 웃으면서 주먹을 그러면 한번 펴보세요. 하니까 피니까, 그러면 그걸 오므려 보세요. 오므리는 거야. 만일 이게 오므리지 못하면 불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예? 그러면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었더니 그걸 펴보세요. 펴니까, 그러면 주먹을 쥐은 것도 펴지를 못하면 불구겠죠. 당연히 불구지.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습니다. 펑펑 그냥 무작정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움켜쥐고 쓰지 않고 가두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때 사람이 쓰고 오므릴 때 재산을 이렇게 아껴야 될 때는 아끼는 거, 그거를 폈다 오므렸다 이거를 자주자재로 해야 불구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현자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바구니에 물을 담고 가는 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귀 영화를 탐하는 거, 그런 게 바구니에 물을 담고 가는 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바구니에 물을 담아가지고 순식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바구니에 과연 뭐가 남아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재물을 탐하고 직급을 탐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탐한다 한들 그 결국은 바구니 속에 이렇게 물을 담고 가는 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구하고 직급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옛날 현자들은 바구니 속에 물을 담고 가는 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다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재주가 있고 똑똑하다고 망시 생각하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는 어리석다는 거는 상당히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에 기부스가 돼 있다는 걸도 모르고 기부스를 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공구리트가 다 쳐져 있다는 걸 모르고 이쪽에서 나가야 다 피레침 같은 것이 바늘이 촉촉촉촉 나가면 얼마나 시원하다는 걸 모르고 그걸 공구리를 쳐놓고 그 열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이 가슴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얼마나 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과 없이 탁 나가버리는데 이 애기에다가 콩고레트를 쳐가지고 그 가슴의 열기를 다 안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금방 자극이 되는 거예요. 경계에 그냥 금방금방 떨어뜨려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을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불같은 집에서 산다, 불이 나는 집에서 산다 이러죠. 그러니까 소대책임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체면상 말은 못하지만은 꽁하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꼭 보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둔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기가 있으면 지기를 빼뜨려 버리고 아니면 사람의 진짜 미움은 어떤 식으로든 죽여버리기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대책임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 바구니에다 물을 담고 가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게 돌아가고 뭔가가 지금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 자연 속은 무심하게 말이 없습니다. 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무슨 말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 수백 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신선한 공기를 내주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그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에서 항상 변치 않고 변심이 없이 이렇게 모두를 다 안고 다 끌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세상을 위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로 이렇게 진짜 현자들은요 천년의 자치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이런 말 잘하는 재주 좋은 종달새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가 사자굴에서 살지 토끼굴에 살지 않듯이 사자는 사자다워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런 직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흔들리면은 이 생각하고 늙기 너무 쉬운 인생, 덧없는 인생인데 이 덧없는 인생 한 번 가면 언제 그 기회를 다시 또 오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참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만년 먹은 자라가 만년에 한 번 이렇게 숨쉬러 올라오는데 그 중에 떠내려오는 동그란 뗏목에 구멍이 뚫린 그 도킹하는 확률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대요.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 이 기회를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재물이나 탐하고 하면서 빈 바구니에 물을 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식으로 살면 과연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매미 소리도 이제 들립니다. 새 소리도 들립니다. 나무는 무심하게 말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은 항시 청산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참다운 공양고요. 미소 짓는 그 얼굴이 미묘한 향이로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사가 다 어지럽지만 그래도 본래의 내 모습이 세상사에 물들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그 말이 결국 저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